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키보드는 몬스타 기어에서 출시한 닌자 87 프로 알루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게 이포메이커에서 나온 이포메이커 X,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페이커도 아니고 뭐야? FEKER. 하여튼 거기서 나온 갤럭시 80이라고 하는 모델의 국내 정발판입니다. 뒤져보니까 이 알리나 타오바오 등에서 초가성비 모델로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모델인가 봐요. 조금 얇다 싶긴 한데 그래도 뭐 하여튼 더스트 커버 들어 있고요. 이 안에 여분의 스위치 2개랑 뭐 키캡플러 재고로 쌓여있던 걸 보내주셨는지 살짝 녹이 쓸어 있는데 이거는 뭐 케이블 들어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 설명서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튼 정발이기 때문에 이쪽 뒤에 보시면 이렇게 KC 인증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전파 인증은 등록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아마 가성비 측면에서 직구보다는 손해를 보는 부분이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해외 직구의 단점을 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S 등 사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등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키보드는 몬스타 기어로부터 무상 제공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원고료 없이 제품만 받았고요. 가이드라인도 없고 데드라인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어쨌든 이 키보드는 갤럭시 80이든 아니면 닌자 87 프로 알루든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리뷰되었든 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리뷰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이 키보드를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건 바로 협찬이기 때문이는 농담이고요. 바로 키매핑입니다. 키매핑. 이 제품이 기존 이포메이커에서 나온 키보드들과는 다른 점이 크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FN 키 있죠? 요 키. 이 FN 키의 위치를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제 캡스락을 FN으로 써온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이게 그 FN 레이어라고 하는 레이어로 스위칭 해주는 그런 키가 되는 거죠. 그죠? 이 FN 키라고 하는 게 저는 포커스 3의 기본 키 매핑을 거의 뭐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키보드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FN으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 키보드는 여기에 FN으로 매핑이 가능했습니다. 좀 뭐 또 기성품 키보드 하나 리뷰 들어왔길래 사실 QMK 키보드가 아니라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었는데 이게 되네? 솔직히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이포메이커 키보드인데 왜 이건 되지? 이제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에이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처럼 내가 키매핑을 좀 빡세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FN의 위치가 이쪽에 있으면 좀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FM 조합 특수 기능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점되어 있는 키매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60% 메인 클러스터 부분, 이 부분만을 먼저 보자면 이 QWERT 이 부분 있죠. 여기랑 백스페이스랑 스페이스, 여기에는 FN 조합 키를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 QWE 요거는요, 블루투스 연결 3대까지 가능하죠. 그죠? 그거 스위칭하는 그거고요. FN 더하기 Q 첫 번째 기기, FN 더하기 W 두 번째 기기, FN 더하기 E 세 번째 기기 요거고요. 그 다음에 R은 이제 그 동글 2.4 동글, 여기 있지. 여기 요 동글 요거 이거 꼽아서 할 때는 이제 FN 더하기 R로 해가지고 이 모드로 하셔야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FNT는 백라이트 온오프 토글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FN 더하기 스페이스바, 저는 이제 FN 더하기 스페이스바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건데, 라이트가 들어오죠. 그죠? 지금 1에서부터 0까지 10% 단위로 불이 켜집니다. 만약에 1, 2까지만 켜져 있다고 하면은 뭐 20%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전 지금 완충 상태에 이렇게 있어요. 요게 이제 FN 스페이스바고, FN 백스페이스는 이 3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이 키보드가 초기화되는 그런 키입니다. 무시무시한 키죠. 그래서 FN의 QWERT 그리고 스페이스바랑 백스페이스 요것들에다가는 뭔가 제가 새로 기능을 오버라이드 시켜줄 수는 없어요. 요게 살짝 아쉽습니다. 저는 원래 기존에 FN 더하기 백스페이스를 딜리트 키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살짝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얘는 탱키리 쓰다 보니까 애초에 여기 딜리트 키가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아쉬운 부분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60%짜리 요 부분만 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 안 쓰는 방향키 같은 데 딴 게 걸려 있거든요. 무슨 라이트 속도라든지 밝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뭐 걸려 있든지 말든지 그건 크게 뭐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천만다행으로 제가 쓰고 있는 키매핑에서는 여기에 좀 걸리는 게 없어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캡슐하게 FN을 할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IJKL 이걸 방향키로 쓰고 있죠. 그리고 UO가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이고 H는 홈, N는 엔드, 그리고 뮤트, 볼륨 줄이기, 볼륨 키기. 요 정도가 거의 필수입니다. 거기에 최근에 제가 FN 더하기 A 여기를 이제 쉬프트로 할당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야 뭐 쉬프트 하면서 방향키 들어갈 때, 그죠? 우리가 어떤 글자에 블럭을 건다거나 할 때 쉬프트 누르면서 방향키를 누르시죠, 그죠? 그때 이제 손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누르면 되니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데, 하여튼 요 설정을 최근에 좀 써가지고 익숙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닌자 87 프로 알로에서는 걸리지 않고 키매핑 설정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제 모든 키보드는 이런 식으로 키매핑이 통일이 되어 있고요. 저한테는 이게 정말 최고예요. 뭐 LT 기능, 국내에서는 이제 듀얼 액션이라고 알려졌던 QMK에서 부르는 LT 기능 있죠. 뭐 단독으로 누를 때랑 조합으로 누를 때랑 그 기능이 달라지는 그런 걸 우리가 듀얼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키보드를 가지고 홈로 모드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 FN 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시도가 안 됩니다. 뭐 저는 애초에 노브를 주력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안 쓰는 쪽으로 굳혀졌어요. 노브에서도 보면은 그 LT라는 기능이 없거든요. 뭐 사실 LT 기능이 그 우리가 빡세게 쓰려면 사실은 그 세부 설정들 때문에 QMK나 ZMK 아니면은 이 LT 기능 자체가 있다고 해도 그닥 활용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타건을 빨리 하게 되면은 롤링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이전 키를 다 떼고 다음 키를 누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누르고 누른 다음에 떼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걸 롤링이라고 합니다. QMK나 ZMK는 이런 식으로 롤링 시의 처리 방식을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밀리세컨드 단위로 본인에게 맞는 타이밍 같은 거를 계속 조절을 해서 나에게 맞는 게 몇 초다, 몇 밀리세컨드다, 이런 걸 찾아줘야 되는데, 그죠?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 찾기 위해서.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 어줍지 않게 LT 기능이 뭐 들어와 있을 바에 어차피 못 써먹는 거 뭐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저도 노브에서는 아예 없기 때문에 애초에 제 키매핑은 레이어 한 장에 모든 걸 다 담고, 그리고 LT 기능도 안 쓰는 쪽으로 그렇게 굳혀졌습니다. 그래야 이제 모든 키보드들을 통일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주변에 남아도는 키들도 많은데 꼭 기본 설정을 꼭 이 60% 영역 안에다가 걸어놨어야 했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이런 쪽에 빠져 있다든지 해주면 좋겠어요. 이 QWERT가 꼭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그죠? 남는 키들도 많기 때문에 블루투스 세대는 뭐 일로 옮긴다든지, 뭐 2.4G 무선은 일로 옮긴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든 저렇든 저는 다행스럽게도 기존에 쓰던 키매핑에서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키보드가 마음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키보드인 거죠. 그죠? 하여튼 요 펌웨어 업데이트 통해 가지고 요것만 좀 바깥으로 더 걸어주게끔 몬스타 기어가 힘을 써준다면 오히려 갤럭시 80보다 닌자 87 프로 알루가 더 막강한 키보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외관을 보시자면은 아노다이징은 아닌 것 같죠. 그죠?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갤럭시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키캡은 기본적으로 MDA 프로파일인데 이 호밍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안 보고도 자리를 찾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점이 3개가 똑똑똑. 이 키캡의 프로파일은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이렇게 스텝 스컬처 2, 스텝 스컵처 2예요. 스텝스 컬처 2가 아니고요. 요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별건 아니고 그냥 각 키의 행별로 높이에 차등을 두었다, 프로파일에 차등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키캡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색깔도 보면은 한때 유행했던 돌치의 아류 머시갱이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색깔 컬러웨이라 그러죠. 그 컬러웨이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F13짜리는 뽑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접점이 이렇게 금색으로 4개 띵띵띵띵 접점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노브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코더 노브, 그죠? 저는 뭐 노브를 같이 제공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노브를 테스트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요 맥 윈 모드의 전원이
이 스위치로 별도의 물리적인 스위치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엄청난 불호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 고양이 문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은 아저씨인데 이 고양이 이 귀여운 거 이런 거 제가 쓰고 있으면 정말 소름 돋죠. 그죠? 라이브 방송하다가 알게 된 단점인데 보시면 Alt 키가 살짝 스페이스바를 향해서 이렇게 솟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Alt 키 부분만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경사가 져 있죠? 누가 말 안 해주셨으면은 몰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갤럭시 80이든 닌자 87 프로 알루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결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타건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좀 솟아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키들이랑 간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Alt 키가 떠 있다는 것 자체, 이 Alt 키의 경사가 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딜 브레이커까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키보드를 못 사겠다, 뭐 그렇게까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건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저도 언급을 하고 지나가고요. 저한테는 딱히 크게 다가오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몬스타 기어에서 정말 아무런 검수 없이 정정당당하게 진짜 있는 재고로 승부를 하신 것 같은 게 지금 이 스티커가 보면 살짝 울어 있어요. 그죠? 좀 스티커가 좀 살짝 더 큰가 봐요. 이 붙이는 공간보다. 그리고 이 몬스타 기어는 원래 XO V3 때부터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 역량이 있는 곳이에요. 몬스터 기어가 단순히 그냥 막 떼다 파는 곳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키보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이것도 처음 봤을 때 이거 되게 디자인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뒷면에 이 유려한 곡선 모양 이 부분, 뒷면에 이 곡선 부분 모양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죠? 이렇게 이 디자인 되게 심플하면서도 예뻐요. 몬스터 기어가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썼나 했더니 갤럭시 80이랑 같은 모델이라고 하니까 직접 디자인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 놓고 잡을 때도 편하고요. 이 하판이 상판에 쏙 묻히는 구조라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상하판의 이음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더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나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표면 질감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반짝반짝한 거.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 이게 볼트홀 가려주는 이 부분 있죠? 요것도 드러내면 볼트가 나오는데 요것도 되게 세심하다. 그리고 이 키보드도 보면은 전고가 높다라는 느낌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팜레스트 없이 계속 쓰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손목에 딱히 불편함 없이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팜레스트는 무조건 있는 게 손이 확실히 편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얇은 로우 프로파일 기계식 키보드도 팜레스트가 있는 게 훨씬 더 치기 편해요. 전고가 높지 않아서 팜레스트 없이 쓸 수 있고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장시간 타이핑을 하신다고 할 때에는 팜레스트 하나쯤은 깔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포메이커 쪽 사이트 가보니까 폼이 엄청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도 폼떡입니다. 폼떡인데 폼 종류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 가지고 일단 음색이 나쁘지 않고 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포메이커에서 보내줬던 타이드 75 걔가 조금 좀 더 선명한 소리가 났는데 아마 스위치 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좀 더 몽글몽글하고 귀를 찌르는 듯한 소리는 나지 않고 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비교해봤는데 볼륨 크기 자체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키압도 적당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적축 뭐 사무실에서 쓰시려면은 뭐 결국은 저소음 리니어로 가셔야겠죠. 그죠? 키캡은 MDA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중사출이고요. 스위치의 그 스위치 브랜드가 그 FEKER 이거 뭐 페이커도 아니고 뭐야. 하여튼 요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 이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흰색이고요. 이 흔들림도 좀 적고 어떤 견고합니다. 진짜 서거김도 없고 견고하고 이 스위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LED는 여기 남쪽으로 향이 있어요. 정방향이란 얘기죠. 요 남쪽에 있으면 이 키캡 놀이에 제약은 없겠지만은 이 LED가 문제인데요. 지금 이 키보드에는 투거각엔 키캡을 쓰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빛을 비추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LED 방향이 밑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타이드 75처럼 어떤 측각 투각 키캡을 쓰지 않는 이상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단순 간지용 백라이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백라이트 기능이 많고 그죠? 애니메이션 기능이 많고 심지어 음악에 따라 반응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그거는 뭐 단지 그냥 감성의 영역 기믹일 뿐이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키보드 리뷰가 들어오면 기대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기대를 하냐면 과연 내가 쓰고 있는 키매핑이 되는 물건인가? 그게 최우선이에요. 간만에 저는 하나 건졌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키보드입니다. 사실은 이 텐키디스 베어 87 키보드, 그죠? 80%짜리 이 87키를 가지고 있는 87키도 아니잖아. 이거 하나 더 있는데 키매핑은 사실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그렇게 키매핑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축키 뭐 하나 두 개 정도 뭐 이렇게 걸고 쓰는 식으로 뭐 그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키매핑은 뭐 저 혼자서 집착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이 키매핑을 떼고 봐도 키감이나 소리나 굉장히 잘 나온 키보드니까 이 키보드는 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구매하셔도 후회는 없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키보드 말고 뭐 더 싸고 뭐 배열도 더 멋지고 한 그런 키보드들이 많지만 저처럼 키매핑에 대해서 좀 진심인 팬이시라고 하면은 꼭 이 키보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키보드도 제약이 있죠, 그죠? 이 키매핑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잘 확인해 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 키보드들이 다 하나같이 품질이 우수해요. 대폼떡의 시대를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키보드들이 굉장히 다 하나같이 좀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간만에 내가 쓸 수 있는 키보드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정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키보드였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테레비투